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제학 1순환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학 1순환 강의가 이제 뭐 하는 강의냐라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순환 다 들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비순환에서는 이제 경제학 나라 말, 기본 어휘들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기본 마인드 배우는 거라면 1순환부터는 뭔가 하면 3단계에 걸쳐가지고 실전 문제들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순환에서 1순환 넘어갈 때는요, 이론 자체는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이론 거의 별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순환 넘어가면서 이제 심화 이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한 번은 이제 어려워할 때가 와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보면 예비순환에서 1순환 들어갈 때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1순환에서 2순환 넘어갈 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1순환까지는 그래도 잘 따라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따라갈 겁니다. 근데 2순환 갈 때 많이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2순환 가서 어렵습니다 하면 저는 핑계를 대는거든요. 1순환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들 1순환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 단계 중에서는 진짜 할 만한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내용이나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이미 배웠던 이론들을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서 원리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 큽니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번 강의를 마치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급은 4문제, 그 다음에 외교원하고 입법 보시는 3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4문제 또는 3문제 중에 2문제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확인하고 왔는데 5급 2문제 풀 수 있고요. 외교원 2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입법 고시는 1문제밖에 못 봅니다. 그래도 이제 대강 그 정도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내용을 세련된 답안, 경제학은 세련된 답안 그런 거 안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진짜. 답이 맞고 내용이 충실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목차도 이제 세부 부분은 잘 없어요. 큰 목차 하나, 2개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답안 구성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의 진행은 오늘은 첫날이라서 지금 이제 1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없는 날은 복습형 퀴즈를 드리는데 똑같아요. 모의고사나 복습형 퀴즈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뭔가 문제 풀어가지고 답안 형태로 정리하는 거고 퀴즈는 그냥 답만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내일 처음에 테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수업은 무조건 1시에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끝나는 시간은요 5시 40분 돼 있는데 모의고사 없는 날은 이 정도 끝나면 돼요. 근데 모의고사가 있는 날은 모의고사 보고 나면 수업이 2시 10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5시 40분에 끝나려면 너무 빨라요. 너무 일러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없는 날은 5시 40분 정도 끝난다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있는 날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6시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근데 그 6시 금방이에요, 사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수요일, 토요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최소한 한 이틀 해야 모의고사 볼 게 있겠죠. 그래서 수토 진행을 하는데 가끔은 보면 이제 거시 넘어갈 때 저게 날짜가 바뀔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제가 바꾼 날짜 없으니까 일단은 뭐 수토 모의고사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교재는 칠판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체 배워야 될 이론의 한 8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80% 정도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은요,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 3순환 가면 심화 이론 20% 정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순환까지는 국제경제학을 강의에 포함해서 하진 않습니다. 국제경제학은 빼놨고요. 국제경제학은 2순환 이후에 국제경제학 특강 강의를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학원에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보강하시면 된다. 왜 국제경제학을 나중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기본 미거시가 돼야 국제경제학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뒤로 빼놓은 거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전 문제집은 올해는 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옛날에는 뭐 2년에 개정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책을 3년에 개정하기 때문에 기본서는 이제 올해 했으니까 26년에 개정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의 개정판을 볼 일은 절대 없겠죠. 그 전에 뭐 대부분 다 합격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내년에 개정
합니다. 꽤 개정이 될 건데 이 책도 개정을 하면 이제 추록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로 책을 또 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순환 그 이제 강의를 해보면 학생들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 순환을 안 들은 학생들은요 상당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일단 예비 순환에 사용하는 기본 교과서를 아직 문제풀이 단계에 들어가진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두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한 순환 늦게 간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한 순환 늦게 가도 괜찮을 수 있는데 따라잡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순환 교재를 미리 읽어서 그렇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비순환 수강을 한 부분이 대부분들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복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집의 문제를 다 풀어오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강 이렇게 스캔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문제 한두 개 정도 풀어보셔도 되겠죠. 물론 다 풀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다 풀어보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힘들시다면 이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스캔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 다음 이제 작년에 뭐 2순환까지 들은 학생, 뭐 3순환까지 들은 학생, 뭐 3순환까지 들은 학생이 1순환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싶긴 생각하는데 본인 판단이니까요. 1순환 이상으로 들었던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자기 힘으로 다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순환만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그럼 이제 2순환을 병행하든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학생, 일단 두 번째 예비순환 수강생 수준이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검색하시는 거 아니고 뭐 사실 뭐 딴 일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문제가 있는데 질문은 쉬는 시간에 제가 쉬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종료 후에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당일 질문은 당일 여러분들이 복습하다 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당일 질문은 다음날 질문한다. 요거를 일단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뭐 엄청 급하다 하시면 와서 질문하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강의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 기본 책의 내용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프린트 보충 자료는 별로 안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대강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가져온 건데 그 이제 출제 경향이에요. 출제 경향 해가지고 일단 보시면 그 이제 5급 외교원 입법고시 해가지고 미시, 거시, 국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안 받으신 분들은 뭐 옆에 잠시 같이 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미시는요. 대부분 파트에서 아주 이제 균등하게 나옵니다. 상당히 이렇게 잘 흩어져 있어요. 물론 시험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굉장히 잘 이렇게 배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13, 14장 보시면 거기 과점과 독점적 경쟁 거기 하나 있죠. 맨 끝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시면 시장의 실패 맨 끝에 23년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경제학 끝에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오케이. 대강 올해 이 정도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앞쪽이 중요해요? 뒤쪽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시험이 요즘은 후반부 심화 이론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같은 경우에 또 보시면 근데 거시는 미시보다는 조금 그 집중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거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15장 거시경제 정책 논쟁 있잖아요. 이름 자체가 시험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거시경제 정책 논쟁 엄청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이론이 다른 파트 이상 굉장히 나왔는데 5급이 조금 덜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맨 밑에 보시면 경제 성장 이론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배분이 된다고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제경제학인데 국제경제학이요 외교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5급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당락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1순환 수준까지는 국제경제학을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게 조금 이제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 다지고 나서 이제 심화이론 삼아 국제경제학을 이제 이후에 보게 된다라고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기 이제 5급이 개방경제 일반균형 끝에 23면 문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입법고시에도 개방경제 1문
23년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수지에 기초해가지고 거기 23년 산문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3개 시험에 국제경제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든지 국제경제학을 상당 수준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케이? 일단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고 두시거나 아니면 이거 버리셔도 관계없습니다.